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화법 지문 문제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 거야. 자, 먼저 화법에 어떤 유형이 출제되었는가 살펴보면, 자,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아, 화법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강연에 대한 문제구나. 그럼 우리가 강연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최고의 전략은, 그렇지, 문제를 먼저 보고 푸는 거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문제 세 문제를 빠르게 한번 보고 오도록 하자. 자, 먼저 1번 문제.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강연자가 강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으며, 청중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하고, 처음 시작과 도입부와 마지막 결말부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예시와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야. 2번 문제는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총 2문제 정도 출제되었는데, 이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선생님이 살펴봤어. 그러니까 다 무엇 무엇 하기 위해 무엇 무엇을 제시했다, 무엇 무엇을 활용했다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말은 뭐냐면 선택지 구성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다. 즉,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지문을 읽어야 된다. 자료의 효과나 기능 또는 역할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지문을 읽으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3번 문제를 살펴보자. 자, 보기를 주었어. 먼저 보기. 자, 보기를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야. 강연을 듣고 난 이후에 활동을 했겠지. 이렇게 활동이나 반응이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학생이 1, 2, 3 여러 명이 나오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 1, 2, 3이 어떠한 듣기 전략을 통해서 사고 과정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이 지문과 일치하는 것이 있고 추가된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분석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지문을 분석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문제로 넘어가서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야. 자, 이제 지문을 선생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자. 자, 주먹처럼 생겼다. 흘러가는 길이가 2, 3척이다. 자, 무엇 무엇처럼이 나왔네. 무엇 무엇처럼. 비유법에서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지.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구나. 아, 근데 이게 무엇을 표현한 말인가? 원관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바로 하늘을 관찰한 표현인데, 이게 어디에 수록되어 있냐? 바로 승정원 일기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자, 승정원 일기에는 무엇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가? 날씨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날씨로 본 승정원 일기의 무엇에 대해서, 그렇지, 활용, 가치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해. 아,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야?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내가 강연을 하겠다. 이 가치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다.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비유적 표현, 아까 우리 선지에 있었던 것 같아. 한번 1번으로 가보자. 자, 문제 1번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은 맞아. 하지만 뒷부분을 봐야지. 우리가 끊어서 읽어야 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무엇 무엇처럼이라는 지급법이 나왔지만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지문 2문단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에 왕령의 출납을 맡으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했던 어떤 승정원에서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기서 승정원 일기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 자, 원래는 뭐 쭉 조선 건국 초부터 작성되었으나 불타고 인조 이후 것만 기록하는데, 뭐 언제부터 288년간 뭐 3243년, 이런, 얘들아, 이런 구체적인 수치 지금 중요할까? 화법은 말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스킵하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묻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없었어. 자, 그래, 대충 쭉. 하지만 마지막을 잘 봐야겠지. 288년 동안 날씨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근데 그 기록이 겁나 상세해. 이게 중요한 가치겠지. 앞에서도 날씨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활용 가치를 하겠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겠어? 그치. 상세한 날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승정원 일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억이 나왔어. 우리가 기억, 니은 또는 가, 나 또는 A, B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의 전후, 앞뒤 맥락을, 문맥을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봐야 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승정원 일기 중 일기 앞부분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기억은 어떠한 전달 매체를 쓰고 있어? 사진 자료를 쓰고 있는 거야. 자, 청은 맑은 날, 음은 흐린 날, 뭐 눈과 비, 안개 따로 기록, 맑았다, 흐려졌다 등 날씨의 변화까지 아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자, 그럼 기억은 아주 세밀한 날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 자료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네. 자, 이게 2번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 같아. 한번 살펴보자. 2번 문제. 자, 승정원 일기에 1번이야. 승정원 일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기의 앞부분을 제시했다. 사진을. 승정원 일기의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게 목적이고 기억의 앞부분 사진을 제시했다. 앞부분 사진 맞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야?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야?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날씨가 세밀하게 기록되었나를 강조하기 위함이잖아. 그럼 1번은 아니겠지.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보게. 2번.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이 상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맞지? 기억에 날씨가 기록된 부분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맞지. 2번은 맞는 거야. 적절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아직 뒷부분 3, 4, 5번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일단 2번이 답일 것이다를 예상하고 질문을 계속 분석해 볼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 3분단이야.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영조가 뭐 쭉 이렇게 치국이를 보고 난 이후에 뭐 강우량을 측정한 기록이야.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측정했어. 자, 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니은 나왔다. 자,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 강우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강우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뭐 치국이 보건 어쩌고 17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보면 강우량에 따라서 뭐 미우부터 포구까지 총 몇 등급으로 나눴다? 8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8등급으로 나누고 뭐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측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다? 기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럼 니은은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무슨 자료겠어? 등급표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니은에 대한 걸 가지고 2번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하자. 자, 3번. 승정원 일기의 강우 기록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거는 얼추 맞는 것 같아. 근데 니은의 현대의 강우 기록 자료를 제시하였다. 현대야? 아니지. 그 당시의 강우 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니은이 등급표라는 것까지 했어. 다음에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등급표 자료가 니은이라는 거야. 자, 디귿 나왔네. 다음 화면은 현대의 기상자료와 승정원 일기의 기상자료를 뭐 한 거야? 비교한 거야. 그치? 비교했어. 그리고 어떤 내용의, 어떤 형식의 자료야? 그래프야, 그래프.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의 승정원 일기의 기상 기록이 비교된 무엇이다? 그래프 자료다. 자, 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간, 월별 강우량, 연간 강수량 큰 차이 없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게 있어. 비슷하면 주목할 만한 게 없는데 특징적인 눈에 띄는 무언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겠지. 자, 여기부터 쭉 비가 유독 적게 온 기간이 뭐 이렇게 쭉 20년 가까이 나타난대. 현대의 기상자료와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비교한 자료를 분석하면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2, 3년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적게 오는 경우는 10년에서 20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보자. 기상변화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주기적으로 일어난대. 잘 생각해봐.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어떤 사이클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야. 승정원 일기 때의 이상 기후현상이 있었던 기간이 있어. 그럼 이것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서, 미래에서 우리가 이상 기후를 예측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과거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읽어볼 수 있잖아. 역사적 사료라는 건 그런 가치를 지니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돼. 자, 그래서 마지막
승정원 일기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게 어떨까요?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서리적으로 의문적인 표현을 통해서 중요도를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2번을 좀 더 선택지를 많이 깠으니까 2번부터 마저 풀어보자. 4번 선택지를 보자.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강우량과 현재의 강우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 오케이, 맞는 표현. 디귿에 강우량의 등급표를 제시했다. 얘들아, 디귿이 등급표요? 아니지. 디귿은 그래프야.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렸어. 등급표는 니은이었잖아. 자, 그 다음 5번을 보자.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 기상기록이 현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기상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니? 아니잖아. 현대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상 기후를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였지, 과거의 기록에서 과거의 기상이 현대 미래의 기상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디귿의 승정원 일기의 기록과 현대의 기상 자료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가 틀린 거야. 오케이? 답은 2번에 2번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말하기 방식에서 우리가 아까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걸 통해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번 선택지를 우리가 쉽게 지울 수 있었어. 자, 2번.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강연자의 경험이 나왔어? 안 나왔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강연자의 경험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흥미를 유발한다면 사료에 나와 있는 기록 내용을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청중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청중의 질문이 애초에 나오나? 안 나오잖아.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 질문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청중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방금 질문자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렸어. 자, 4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야, 전문가의 말이 나오냐? 전문가도 안 나오고 어떤 유명한 명문이나 이런 거 나온 것도 없어. 인용한 것 자체가 없어. 아,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는 있어. 맞아. 근데 전문가의 말이 안 나왔다고 애초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중심화제가 지닌, 중심화제, 그렇지, 승정원 일기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야, 여기 나온다 얘들아.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있는 자료인 마지막 문장. 승정원 일기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치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지. 오케이. 5번이 1번의 정답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을 살펴보자. 3번. 강연을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야.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꼼꼼하게 봐야 돼.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활동과 반응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학생이 3명 나오지? 이 3명의 각각의 듣기 전략과 사고 과정, 그 다음에 글을 읽고 난 내용과 학생들의 활동이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모두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학생 1. 승정원 일기는 매우 방대한 양인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그렇지. 질문. 추가적인 의문이나 궁금증이 생긴 거야. 강연자에게 질문을 해봐야겠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승정원 일기 번역 작업에 AI 인공지능이 투입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내가 기사를 본 나의 경험, 그렇지,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료를 좀 더 검색해 봐야겠어. 자, 학생 2. 조선시대 기록은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했어. 그랬는데 앞으로의 이상기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 강연을 듣고 나서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조선시대 기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과연 승정원 일기뿐일까? 다른 자료는 없을까? 추가적인 의문이나 궁금증이 생긴 거야. 학생 1과 똑같은 의문이나 궁금증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거지. 자, 학생 3. 승정원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 그렇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승정원 일기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래.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기후뿐만 아니라 왕명 출납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다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아. 이런 걸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야? 아쉬운 점.
어떤 한계점, 추가나 보충했으면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살펴보자. 1번 학생 1은 강연을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 그렇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군. 오케이, 질문을 해보자 강연자에게. 2번 학생 2는 강연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뭐뭐하게 되어서 좋았어. 2번도 맞지. 3번 학생 3은 강연을 들으며 강연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떠올리고 있어. 그렇지. 무엇 했다면 좀 더 흥미로웠을 것 같아. 아쉬운 점, 한계점,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 4번 학생 1과 3은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학생 1은 번역 작업에 AI 인공지능이 투입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생 2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봤어. 이런 학생 1과 2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강연 내용과 관련되어 있지.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활용하고 있다. 4번도 오케이 맞아. 자,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강연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번 언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모두 봐야 돼. 학생 2는 이상기후에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강연 내용의 일부를 언급했고 다른 자료는 없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오케이, 학생 2 맞아. 학생 3만 맞으면 되겠네. 근데 학생 3은 강연 내용과 연관되는 언급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대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학생 3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쉬웠던 점, 좀 더 보충했으면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 왜? 학생 2와 3 모두라고 했는데 학생 3은 그렇지가 않아. 학생 2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3번 화법에서 강연이라는 유형을 가지고 출제하는 3개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나머지 4번부터 7번까지 화법과 작문의 복합 연계 지문과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게.